이 뒤에 다이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돌아가면서 0까지 가면 주사액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삭센다와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갑자기 무슨 비만 치료제 이야기인지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전에 암과 비만에 관한 영상에서 비만 역시 암에 있어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2019년도까지 암 발병과 비만에 대한 인과성 연구를 살펴보면 13개의 암의 발병이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난소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등 여성암의 경우 비만이 암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동시에 재발이나 전이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암,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등도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현재 항암이나 암을 치료 중인 분들은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비만 치료를 당장 받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어떤 각종 성인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체중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 비만과 관련된 각종 약물이나 시술 등을 알아보기도 하시는 거죠. 암 환자들의 경우 표준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아무 약이나 먹기에는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도 뛰어난 비만 치료제들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삭센다와 위고비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요건에 잘 들어맞는 건 아닌가 싶어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비만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경구용 식욕억제제에는 195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이 되고 있는 펜터민 제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전을 가진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약도 있고, 최근에는 복합제로서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는 큐시미아라는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부작용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입마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안압이 상승할 수 있어 녹내장 환자는 사용이 어렵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중증의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도 복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제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한 번 처방할 때 최대 처방은 28일까지 가능하고요. 이마저도 총 3개월만 연속 처방이 가능합니다. 단 큐시미아의 경우 펜터민 성분이기는 하지만 허가를 달리 받아 3개월 이상 연속 처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는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주사제들이 나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삭센다와 위고비죠. 특히 위고비는 작년에 출시와 더불어 비만 치료제에 있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삭센다와 위고비는 비슷한 성분의 약제로서 GLP-1 유사체, 다른 말로 GLP-1 수용체 효능제라고 합니다. GLP-1이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의 영어 약자로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 농도에 따라 포도당 농도 의존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삭센다와 위고비는 이러한 GLP-1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서 GLP-1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에 비례해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되고 과다한 글루카곤의 분비는 억제를 하는 거죠.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동일한 기전의 이 GLP-1 유사체의 약제입니다. 이러한 GLP-1 유사체는 당연히 초기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체중 감소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었죠. 식욕이 억제되고 소화 기능이 억제되어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매우 컸고요. 그래서 특히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났던 삭센다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위고비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렇다면 삭센다와 위고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약일까요? 일단 삭센다는 위고비보다 먼저 나온 비만 치료제입니다. 사실 초기에 먹는 식욕 억제제만 있던 상황에 삭센다의 등장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경구용 제품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에 비해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서 이 체중 감소 효과는 매우 뛰어났거든요. 물론 삭센다 역시 구역이나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삭센다는 주사제로서 이 복부 피하 주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단 매일 맞아야 하고 이 식욕 억제 정도에 따라 용량을 올려야 되고요. 이에 비해 최근에 출시한 위고비는 일단 삭센다에 비해 더 큰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삭센다처럼 매일 맞을 필요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커진 거죠. 단 뉴스 등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못합니다. 삭센다와 위고비를 조금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삭센다는 한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삭센다를 가지고 본인이 용량을 조절해가며 맞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위고비는 총 5개의 용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 투여가 가능하며 제일 낮은 용량부터 4주 맞고 용량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5개월 차에 제일 높은 용량인 2.4mg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유지 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삭센다와 위고비 중 어떤 게 더 좋은 주사제일까요? 혹은 나는 어떤 주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삭센다와 위고비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위고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위고비의 경우 용량이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주사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1단계와 5단계가 동일하다는 거죠. 우선 두 주사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하는데 비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매우 큰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효과는 개인 차이가 있을 테니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고비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하면 4주간은 동일한 용량으로 맞아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삭센다는 동일한 주사를 가지고 내가 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바로 용량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량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위고비는 0.25mg, 0.5, 1.0, 1.7, 2.4mg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일 낮은 용량인 0.25mg부터 4주씩 맞고 용량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용량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2.4mg이 되면 이 용량을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삭센다의 경우에는 삭센다 주사 한 개에 총 18mg의 리라글루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센다는 일단 매일 0.6mg으로 투여를 시작해서 최소 일주일간 투여를 하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식욕 억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리게 됩니다. 0.6,
1.2, 1.8, 2.4, 3.0mg까지 단계적으로 증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삭센다의 경우 주사제 한 개를 가지고 0.6mg으로 쭉 맞는다면 30일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1.2mg이면 15일간, 1.8mg은 10일간, 2.4mg은 7일, 마지막으로 최고 용량인 3mg은 6일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효과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거 상관없이 난 주사 자주 맞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편하고 좋다면 위고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고민이 되신다면 용량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고비의 경우 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일 높은 용량인 2.4mg으로 유지를 하는 비용이나 처음 시작하는 0.25mg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삭센다의 경우 제일 높은 용량인 3mg으로 유지를 한다면 한 달에 주사가 5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고비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센다 1.1mg이나 1.8mg 정도로도 식욕 억제가 잘 된다면 굳이 용량을 높일 거 없이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삭센다가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 삭센다와 위고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다 펜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라글루티드 밀리리터당 6mg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펜 하나가 3ml 용량이라 총 18mg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남아있는 주사지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일회용 주사 바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 바늘은 약국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생긴 주사 바늘인데 약국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처음은 동일합니다. 요 데모펜이 있어서요. 예, 삭센다용 교육용 펜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새로 주사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먼저 공기를 빼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주사 바늘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주사 바늘을 펜 앞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주사 바늘은 보면 캡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빼야 바늘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일단 새 펜을 사시면 연결을 하시고 요 다이얼 부분을 0에서 한 번만 돌려주면 이렇게 점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다이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주사액이 아주 일부만 나와서 바늘 끝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앞쪽에 있는 에어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뒤에 버튼을 눌러주면 이 앞쪽에 이렇게 액체가 맺히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물방울이 살짝 맺히면 이제 주사 제일 앞에 새 펜을 샀을 때 들어있는 에어가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요.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요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자세한 거는 삭센다든 위고비든 이 주사를 구입을 하게 되면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내가 맞을 용량까지 삭센다는 요 다이얼을 돌리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돌아가면 0.6, 다음 1.2, 1.8, 2.4, 3.0까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용량까지 체크가 되었으면 그 상태에서 복부에 투여를 하면 되고요. 이 캡을 빼고 주사 바늘을 복부에 찌르셔서 이 뒤에 다이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돌아가면서 네, 0까지 가면 네, 주사액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고비 펜입니다. 위고비 펜은 보시면 네, 세마글루티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고비 펜은 이 펜 하나로 총 4번을 맞을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위고비 펜 포장 단인데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네, 위고비 펜의 삭센다와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일회용 주사 바늘이 네, 위고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이기 때문에 4번 맞을 일회용 인슐린 주사 바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4번 맞을 수 있는 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동일하세요. 일단 뚜껑을 빼시고요. 요 위고비에 포함되어 있는 주사 바늘을 체결을 하신 후에 처음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에어를 빼주시는 거고요. 이제 위고비 펜은 이 펜마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이얼을 그냥 이렇게 끝까지 돌리시면 돼요. 끝까지 돌리시면 이 펜에 설정된 용량으로 이렇게, 요거는 지금 1.7mg 짜리 펜이라 1.7로 나오고, 뭐 0.25면 0.25, 0.5, 1, 1.7, 2.4 각 펜에 정해진 용량대로 이렇게 다이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삭센다와 동일하게 앞에 보호캡 2번 열어 주시고 복부에다가 찌르신 다음에 이 뒤에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시 이제 다이얼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0까지 가면 주입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인 식욕 억제제, 그 중에서도 삭센다와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비만은 암 환자에게 있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치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암에 있어서 이 비만은 반드시 조절을 하는 게 좋고요. 이외에도 각종 성인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체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경구용 식욕 억제제도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 오랜 기간 사용이 되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간 처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삭센다나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나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러한 주사제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 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주사제 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죠. 또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위장장애 등은 빈번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자체가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물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각종 식욕 억제제는 결국 보조적인 치료입니다. 반드시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건강한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